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듯이 키투르다가 위암 3차에서 결국 적응증을 철회했습니다. 신속승인 뒤 임상 3상에서 실패하여 적응증을 철회한 것입니다. 이전에 키투르다는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MSD는 항변했지만 결국에는 FDA와 합의하여 위암 3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면역항암제들은 신속 승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자진 철회하게 되었느냐? 그건 신속 승인 당시에는 ORR과 PFS를 근거로 승인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종양을 축소하거나 질병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다면 허가를 내줬습니다. 급하니까 빠르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대리지표를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 임상 3상에서는 OS를 확인하는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OS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니까 결국 승인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ORR이 높다면 OS가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높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면역항암제는 임상 3상에서도 성공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신약허가 상태를 유지했지만 이번에 키투르다는 임상 3상에서 OS 개선을 입증하지 못해서 철회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HAB 리보세라닙이 진입하려고 준비 중인 위암 시장에서 경쟁자 키투르다가 탈락되게 되었습니다. HAB 입장에서는 시장을 좀 더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키투르다의 주인은 MSD, 머크사입니다. MSD라고도 부르고 머크사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결코 만만한 기업은 아니죠.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본사도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있는 곳에 뉴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로 메릴랜드도 보이죠. 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머크사는 원래는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기업이었죠. 어떻게 미국 기업이 된 걸까요? 먼저 역사는 아득히 먼 옛날이라고 할 수 있는 1668년으로 갑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독일에서 메르크라는 사람이 약국을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약국이었던 것이죠. 약국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글로벌 제약사가 된 것이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메르크 집안은 가업을 대대로 이어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 서양은 가업을 이어서 오랫동안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업을 오래 이어서 하면 얻게 되는 장점은 바로 무형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하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노하우도 가치평가를 하죠. 예전에도 했겠지만 지금처럼 정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양권에서는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업을 기준으로 그 가족들을 모아서 부르기 쉽게 하려고 했는지 직업을 성씨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흔히 쓰이는 성으로는 스미스라는 성이 있습니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도 성이 스미스죠. 스미스의 어원은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에도 같은 의미의 성씨로 슈미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페라리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슈미트, 페라리 모두 대장장이를 뜻하는 성씨입니다. 스미스라는 단어는 스마이트라는 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들이 철을 달궈서 망치로 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메르크 가문으로 돌아와서요. 메르크 가문은 대대손손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입지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큰 야망을 가지고 가업을 확장시키는 인물이죠. 1827년에 엠마누엘 메르크가 약국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춘 제약사로 발전시켜서 지금의 머크사가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독일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머크사보다는 조금 더 최신인데요. 바로 독일의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아돌프 메클레입니다. 폭스바겐을 공매도 쳤다가 잘못되어 열차 투신 자살했던 불운의 갑부죠. 아돌프 메클레도 할아버지의 케미컬 홀세일 컴퍼니를 어마어마하게 키웠습니다. 제네릭 드럭 매뉴팩처러를 세웠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업을 확장시킨 사례죠. 아돌프 메클레와 MSD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독일에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다시 독일 머크사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미국에 자회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미국은 적대적인 관계였죠. 미국의 자회사는 재산을 미국 정부에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메르크 가문 사람 중에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미국 국적의 메르크 가문 사람이 몰수당했던 재산을 환수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머크사가 된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에서 머크사가 시작되었지만 확장하다 보니 미국에도 머크 그룹의 자회사를 만들었고 어쩌다 보니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하게 되어 지금의 미국 머크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머크 자회사였다 보니 역시 미국의 버프도 굉장히 받았겠죠. 미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한번 성공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미국의 머크사는 국적은 미국이지만요, 독일의 머크 그룹이 70%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죠. 우리가 흔히 머크사라고 하는 건 미국의 자회사 머크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최대 주주는 독일의 머크 그룹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워낙 역사가 오래된 글로벌 제약사다 보니까 뉴스 기사에서는 불멸의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상장 기업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고작 30여 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잠깐 참고로 그렇다는 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 기업이 올해 30년이 되는지는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0년이 다 되어 간다면 평균적으로 수명이 닿을 시기라는 것이죠. 민값인지 미디엄값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미디엄값일 겁니다. 민값을 구하면 아웃라이어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1969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지금까지 대략 50년이 된 기업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네요. 삼성물산도 삼성전자보다 6년 정도 더 빠를 뿐입니다. 196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민가실 수도 있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한국 상장기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30년인데 머크사는 344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죠. 머크사는 아직도 머크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 지분을 소유했는데 1995년에 투자를 더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30%는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지분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인데도 아직도 창업자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44년 동안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경제 대공황도 겪고 온갖 위기를 다 겪었는데도 지분이 희석되지도 않고 창업자 가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얼마나 단단한 기업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존력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히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크 가문의 유전자는 생존력 하나는 인정해줄만 하네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느냐? 역시 가문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일종의 계약이 있다고 하네요.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것보다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더 유리하도록 해놓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분을 팔아도 가족 내에서만 팔 수 있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머크사의 지분이 머크 가문 안에서만 돌고 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역시 능력입니다. 머크 사람들은 오로지 능력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가족의 대표로 내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면서도 지켜지기 어려운 건데 344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문 수업을 듣는 건데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던 것이죠. 그냥 만들어진 머크사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독일 머크는 미국 머크의 지분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머크사의 역사는 340년이 넘고요. 키투르다 위암 3차 저응증이 철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